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세돌입니다. 이렇게 일단 먼저 신입생 여러분 환영하고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자리에 제가 얘기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기도 하고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대담 형태로 진행된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혼자 올라와가지고 지금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상당히 지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질문도 있고 이렇다고 하니까 먼저 좀 질문을 받으면서 얘기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우선 사전에 저희가 이세돌 교수님께 질문하고픈 신입생들의 질문들을 조금 받았었는데요. 그래서 질문들을 제가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바둑을 두실 때 많은 집중력이 필요하실 텐데 혹시 집중력을 키우거나 유지하는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아마 그런 걸 알고 있었다면 제가 그렇게 이른 은퇴를 하지도 않았을 것 같고 조금 더 좋은 그런 바둑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냥 약간의 팁이 있다면 집중력이라는 게 결국은 자기 자신을 못 믿는 것에서 좀 무너지거든요. 자기 자신을 믿고 뭔가 확신이 있이 간다면 좀 집중력이 그대로 좀 유지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물론 사람마다 개인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자신을 믿는 것부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드게임을 만드는 일도 하시는데 새로운 일에 도전하시는 태도가 존경스러웠다고 합니다. 혹시 보드게임을 만드실 때 공정하면서도 참여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려면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야 할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일단 보드게임을 만들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이제 초창기고요. 사실은 저는 기본적으로 보드게임을 만들게 된 계기는 바둑이라는 것이 참 좋습니다. 오랫동안 해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해와서 그런 것이겠죠. 해봤을 때 정말 좋은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류가 만들어 놓은 유일하고 완벽한 추상전략 게임. 너무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진입 장벽이 너무 이제 높다 보니까 사실 좀 이거에 접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 바둑을 조금 더 진입 장벽을 좀 낮춰서 뭔가를 만들어 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보드게임을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하나 만든 게 있고 그 외적으로도 한 2개 더 만들어 총 3개를 만들었는데요. 저는 아직은 좀 그런 것이 저는 기본적으로 1대1 게임을 해왔죠. 바둑은 1대1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3가지 만든 게임이 다 1대1 게임입니다. 여러 명이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 1대1 게임을 만들었고 이제는 여러 명이 같이 할 수 있는 게임을 지금 열심히 구상 중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좀 보드게임에 뭔가 자랑할 만한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장황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신입생도 해주셨는데요. 지난 21일에 스킬을 추가한 바둑을 진행하셨다고 하는데 교수님의 변형 바둑의 평가가 궁금하다고 합니다. 이계돌 분들. 참, 저도 이 제안을 받고 굉장히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하게 됐어요. 사실 여기 교수님들 분들은 지금 뭔가 싶으실 것 같은데 사실 그 좀 바둑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죠. 저는 사실 이게 뭔가 가르쳐주고 이게 게임이 진행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안 가르쳐주고 진행을 하더라고요. 무슨 능력이 있는지 제가 몰랐어요. 실제로 모르고 진행을 했는데 너무 심해요. 이거는 흑백이 한 수씩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뒀던 수가 상대방 걸로 바뀌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한 수씩 두는데 2수를 두거나
아니면 저를 명령을 내려가지고 어디다 두게 하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두두보다 더 무섭거든요. 그래서 야, 세상에 이런 바둑이 있구나 했는데 저는 아직도 되게 궁금해요. 사실 이 게임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또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이분들이 저를 좀 밸런스를 맞춰주신 게 아닌가. 뭐 정말 진심을 다해서 두신 건지, 아니면 진짜 제가 너무 이렇게 막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춰주신 건지, 그게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 게,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7시간에서 한 10시간 정도 바둑을 배우셨대요. 물론 바둑이 너무 어려워요. 7시간, 10시간 뭐 배워봤자 사실 하나도 모르시는 건 당연한 건데, 그래도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하셨으면 저를 당연히 뭐 이렇게 압살을 하실 수도 있는 정도의 그거인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제가 하나도 못 살아요. 다 죽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좀 궁금합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바둑이라고 보긴 힘들고 아주 그냥 하나의 그냥 유의가 되겠는데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강의를 할 때 바둑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할 건데 저한테 뭐 7시간 정도 강의를 들으시면은 아마 이분들은 충분히가 아니라 훨씬 더 높게 아마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AI 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알파고와의 대국 이후 바둑계는 AI 수를 연구하는 것이 대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과 AI 사고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보는데 인간의 직관, 창의성이 AI 분석력과 연산 능력에 어떤 장점을 가진다고 생각하시나요? 바둑이라는 건 룰이 확실하죠. 19, 360일 칸이고 룰이 확실하기 때문에 사실 인간이 이 컴퓨터, 인공지능의 연산력을 따라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 전까지는, 알파고 이전까지는 수가 이게 뭐 경우의 수가 뭐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 봤을 때 무한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컴퓨터가 인간을 능가하는 게 오긴 오겠지만, 그 당시 2016년도는 아니었어요. 아직 좀 남았다. 최소 몇 년은 남았겠지. 그리고 저도 그 알파고 그 대국 제의를 받았을 때 제가 진다는 생각은 1%도 안 했어요. 어떤 그냥 이벤트. 뭔가 하나보다. 그래서 난 정말 아무 그런 거 생각 없이 받아들였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뭐 결과가 그렇게 됐죠. 근데 저는 굉장히 놀라긴 놀랐습니다. 우리의 창의력, 직관, 뭐 이런 것들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또 그런 것들도 생각이 들었고, 완전 틀립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바둑과 AI가 두어가는 그런 바둑은 완전 틀려요. 지금은 더욱더 발전했죠. 지금은 사람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그냥 한없이 0에 가깝습니다. 한마디로 우사인 볼트가 9점 몇에 달렸죠, 100m를. 근데 그 자동차랑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딱 그 수준이에요. 지금은 인간이 바둑을 둘 때 2점을 깔고 둡니다. 2점을 미리 두고 둬요.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정도의 차이인데, 그 정도로 둬도 지금 인간계 최고의 고수도 이긴다고 얘기를 못합니다. 그 밑은 말할 것도 없죠. 일반 프로 바둑기사라고 하면 거의 진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정해지고 확실한 룰이, 규칙이 딱 정해진 거의 순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인공지능의 연산력을 따라갈 수도 없고요. 그 데이터들을 계속 데이터들이 한없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이길 수가 없는데요. 그 안에서 그래도 경우의 수가 이렇게 정말 무한할 정도로 많은 것에서도 인공지능이 이렇게까지 온다는 거에서 굉장히 놀라워요. 그래서 정말 창의적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뭔가 정말 어느 정도 수준이 수가 진행이 되면
마지막까지 이쪽이 연산을 할 것이다라는 것은 대충 이해를 했는데 그 수법 자체가 너무나도 창의적이에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바둑이라는 건 천지가 개벽을 했고 예전에는 제가 바둑에 뭔가 길을 제시를 했죠. 바둑은 이렇게 두어가는 것이 어떨까요? 이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제시를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죠. 예전에는 바둑을 프로가 되면 공부한다고 안 그랬어요. 연구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인공지능을 보고 다시 공부하는 시대가 돼버렸죠. 그러면서 한없이 감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이런 수가 나오지? 근데 이게 앞으로 바둑만의 이게 문제에 그치면 정말 우리는 좀 편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바둑뿐만이 아니라 다른 산업적인 분야에서 정말 이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직은 좀 시간이 남았지만 만약에 3년, 5년, 길게는 10년 후에는 제가 겪었던 그 암담함을 여러분들이 겪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비를 해야 돼요. 제가 만약에 알파고와 그 대국을 했을 때 제가 준비가 돼 있었다면은 제가 1승 4패를 했죠. 딱 한 판만 이기고 다졌는데 아마 제가 준비가 돼 있었다면 2승 혹은 3승까지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물론 길게 보면 어차피 안 됐겠지만은 그 준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죠? 저는 정말 기습을 당했어요. 알파고라는 것에 기습을 당했지만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죠.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장황했죠?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내용 이어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이제 AI 출연이 사회 전반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오고 있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이제 AI와 경쟁하는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젊은 세대인데 저희에게 자세한 조언이나 혹시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아주 개인적인, 적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참 우리가 개인보다는 사실 단체를 좀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 동양권, 특히 동부화권, 한중일 뭐 이렇게 보면은 개인보다는 언제나 단체,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겨요. 여기에 왔죠. 앞으로도 좀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씩은 변화하겠지만은. 근데 AI 시대가 왔을 때는 사실 단체 힘보다는 개인의 그런 특성들, 개성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것이 지금까지도 중요했지만은 앞으로는 더 중요해질 확률이 높아요. 인간만이 가지는 무언가. 근데 단체가 됐을 때는 그 인간만의 무언가가 사실 그런 개성들, 특성들이 그렇게 발휘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개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뭔가 사회에 뭔가를 맞춰줘야죠. 난 독불장군이야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건데 기본적인 그런 것들은 맞춰가되 자신만의 개성, 자신만의 뭐 특성 이런 것들을 살릴 수 있게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있지만 또 인공지능을 어느 정도 보고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나 이런 것들을 미리 캐치하고 인공지능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저는 이제 좀 선도할 수 있는 뭔가를 좀 했으면 좋겠지만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전하니 나는 이걸 활용해서 뭔가를 하겠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한 분야의 정점에 서 계신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 분야의 정점에 선 분의 인생의 목표가 궁금하고 교수님의 좌우명 혹은 인생 명언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나요? 글쎄요. 좌우명이라는 게 사실 어렸을 때 좀
여러분들 나이 때나 또 조금씩 올라갈 때 굉장히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좀 바뀌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좌우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또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인생 명언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근데 글쎄요. 이걸 제가 제 입으로 하기가 예, 좀 쑥스럽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좀 아실런지 모르겠네요. 자신이 없어요. 요거 아시나요? 네, 자신이 없어요. 네, 근데 이게 뭐 그냥 우리가 웃으면서 농담 삼아서 얘기를 많이 하죠. 제가 뭐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사석에서 얘기한 겁니다. 제가 3판 2선승제에서 첫 판을 이기고 어떤 분이 질문을 하기 해서 그냥 그렇게 했어요. 자신이 없는데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뭔가 좀 밈이 됐는데 그만큼 저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정도로 농담을 던질 만큼.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 당시에는 제 1국을 이긴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이기도 했죠. 어찌됐든 뭐 한 판을 먼저 선승을 했기 때문에요. 근데 저는 뭐 5번기든 3번기든 제가 첫 판을 진 다음에도 이런 얘기를 종종 했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다 승리했습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여러 가지 뭐 컨디션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만큼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왜 좀 명언이라기보다는 제가 조금 그나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냐면 어쨌든 저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몇 번 했는데 저는 패한 적이 없어요. 3번기 중에 한 판을 미리 졌는데도 다음에 두 판을 다 이기고 제가 결국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을 했거나 뭐 다음 라운드로 진출했겠죠. 근데 그 전에 제가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첫 판을 진 다음에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거는 그만큼 확신이 있었다는 거는 그 전에 얼마나 큰 준비를 했겠습니까? 상대가 정해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우리가 토너먼트를 하게 되면은 누굴 이기고 상대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다음 상대를 추첨을 통해서 정해진다면 이렇게 얘기를 못 하죠. 왜냐면 상대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요 대국을 할 때는 상대가 정해져 있었어요. 상대방의 그 대국자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첫 판을 친 다음에도 이미 이거는 내가 조금 좀 컨디션이 살짝 안 좋아서 졌지만 이건 무조건 내가 이길 수 있어. 그 정도의 확신을 가질 만큼의 뭔가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굉장히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결과가 그렇게 따라왔다는 것은 굉장히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가족 관련 질문인데요. AI의 대국과 프로 기사와의 대국에서 전략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의 AI는 전략 이런 것을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너무나도 지금 높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처음으로 대국했던 2016년도에 알파고의 대국에서는 좀 전략이 좀 있었습니다. 전략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그 당시에도 그냥 순수하게 인간과의 대국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한 판도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이미 인간보다 좀 위에 있었다고 보는 게 합당하기 때문에 아마 이길 수가 한 판도 못 이겼을 겁니다. 제가 첫 대국을 할 때는 제가 프로 바둑 기사로서 프로로서 한 25년간 프로 생활을 했는데요. 정말 낯설었어요. 바둑이라는 거는 상대방의 뭔가 그런 호흡, 승부 호흡 같은 걸 느끼고 그렇게 대국이 진행되는데 전혀 느낄 수가 없죠. 바둑을 놔주는 사람은 있지만 그분이 뭔가
자신이 생각하고 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둑돌만 그냥 올려놓는 거기 때문에 승부욕이나 이런 걸 전혀 느낄 수도 없고 정말 생소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것도 못했어요. 제 바둑을 두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국을 정말 헌납했죠. 뭐 알파고가 어떻게 두는지 어느 정도의 실력인지 이런 걸 전혀 파악을 못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1국 그리고 2국까지도 크게 뭐 데이터상으로 뭐 하진 않았어요. 2국에서 느꼈던 거는 그나마 느꼈던 거는 아 인간보다 좀 위에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구나. 그리고 어떤 선배 기사님께서 이건 인간이 이길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너 편안히 두라고 했어. 그 말 듣고 좀 마음이 편해지긴 했습니다. 사실 마음이 되게 편해졌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된 전략을 짜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전략을 짜긴 했는데 그 전략이라는 게 사실은 실력으로는 못 이기기 때문에 얘는 어쨌든 컴퓨터 프로그램이잖아요.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버그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인간끼리 대국에서는 제가 막 사국에서 승리를 했는데 그렇게 두질 않아요. 제 스타일도 아니었고 그렇게 두질 않는데 오직 저기 버그를 한번 일으켜야겠구나 생각을 하고 사국에서 임했고 운 좋게도 사국에서 그런 버그가 일어났죠. 근데 그거는 어찌됐든 간에 제가 초반부터 그대로 간 겁니다. 작전 그대로 전략을 짜서 그대로 진행을 했고 운 좋게 버그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좋은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 바둑을 두질 않았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뭔가 바둑의 뭔가를 따르지 않고 오직 인공지능, 그 당시에 초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초창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인데 그걸 바라고 제가 뭔가를 했다라는 게 사실 제가 좀 이른 은퇴를 했는데 이 부분도 제 은퇴에 약간의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인간과 그 인공지능이 대국을 할 때 뭔가가 다른데 그 다르다라는 게 꼭 좋다라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바둑 그대로 인간이든 인공지능이든 자신이 생각하는 바둑으로 그대로 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거의 지는 게 이대로 가면 지는 게 확실시 되는데 그대로 밀고 나간다는 것도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앞으로도 좀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아까 했던 질문이랑 조금 이상한 질문인데요. 현재 AI가 예술까지 넘어오며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간을 능가할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수님께서 혹은 인간이 AI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야가 있으신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사실 이거 몇 번 질문을 받았어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 사실 어떤 분야, 딱 특정 분야로 들어갔을 때 딱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참 어렵죠. 뭐 음악, 미술 같은 분야에서도 이미 인공지능이 많이 지금 쫓아온 상황이고 앞으로는 정말 인간을 정말 능가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제가 여기 서 있고 또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고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인공지능이 그걸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뭔가 토론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인공지능이 가능할까? 인공지능이 발전해서 뭐 챗GPT든 여러 가지 그런 생성형 AI들을 보면은 대화도 어느 정도 가능하죠. 우리는 가능한데 답답해요. 내가 AI랑 대화하고 있구나 걸 어느 순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앞으로 발전하면은 그런 것도 느끼지 못하고 이게 정말 사람이랑 대화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라는 얘기도 들어요. 근데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강인공지능이 나와서 우리 인간의 정말 그런 것들을 넘어선 무언가가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에 그런 인공지능이 발전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우리는 수없이 발전을 해왔죠. 앞으로도 그렇게 발전을 할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인간만이 가지는 무언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 콕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우리의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가지고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프로기사 생활 중 교수님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국이 무엇인지 질문을 여쭤보았습니다. 사실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한 판을 딱 이렇게 꼬집기는 참 어려운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은 처음 첫 우승도 있을 거고 또 제가 뭐 목표로 했던 기사를 이겼던 것도 있고 또 저가 라이벌이었던 기사와의 뭐 대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 아이러니한 게 제가 패했던 대국들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감정들 뭐 이런 것들이 은퇴하고 난 지금에서도 그런 기억들은 굉장히 생생해요. 이게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좋았던 기억은 조금 휘발되고 날락도 어느 정도 돼버리고 어떻게 보면 좀 아팠던 기억들이 계속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이겼던 대국보다는 졌을 때 많은 것들을 배우는 것 같아요. 뭐 단점을 좀 보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때 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무언가를 발전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정말 아팠던 이거 제가 2연승 3연패 한 적도 있어요. 2연승 3연패를 했던 그런 대국도 있었고 정말 중요한 시합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해서 도대체 내가 왜 그랬지 하는 그런 대국도 있는데 그런 대국들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많은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 대국이 좀 기억에 많이 남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교수님께서 현재 바둑계를 은퇴하셨는데 은퇴 후에도 바둑을 자주 두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많이 두지는 않았어요. 실제로 많이 두지는 않았는데 제가 궁금해가지고 인공지능이랑 좀 대국을 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대국을 했는데 요즘은 그냥 무료로 그냥 다운을 받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저를 이길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대국을 하면 다운받아서 두시면 저를 무조건 이길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저도 바둑을 뒀는데 제가 여고선으로는 당연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뭐 패하는 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제가 선으로도 둬봤고 부정으로도 둬봤는데요. 일단 선에는 저는 못 이기겠더라고요. 이길 수가 없었고 2점에 뒀습니다. 2점엔 진짜 빅승부예요. 딱 어울리는 바둑인데 제가 둬봤는데 처음 3판인가 4판을 연달아 패했습니다. 2점에도 못 이겼다는 거죠. 근데 저도 2점에 대해 인공지능을 학습을 하잖아요. 학습을 한 이후에는 제가 승률을 그래도 5할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걸 두면서 느꼈던 거는 좀 괴롭더라고요. 사실 이런 상황 때문에 제가 은퇴를 했는데 은퇴한 이후에 그냥 궁금해서 이렇게 바둑을 두면서 저는 만 5살 때부터 바둑을 놓고 만 12살에 프로 입문을 해가지고 한 25년간 프로 생활을 했는데 인공지능이랑 바둑을 두는데 2점을 제가 먼저 깔고
그걸 이기고 좋아하는 저를 보면서 아, 참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좀 솔직히 바둑을 계속 이렇게 즐기기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수님 일상생활에 관한 질문인데요. 혹시 바둑 이외에 가장 좋아하는 취미나 관심사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꼭 집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냥 조금씩 뭔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우리가 뭐 흔히 말할 때 취미가 뭐세요 하면 저 독서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가장 편안한 거기 때문에 독서도 뭐 저의 취미고 뭐 우리가 뭐 탁구, 당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하고 등산도 가끔 하고요. 뭐 그냥 소소하게 딱 하나로 뭐 요거 나는 요게 취미야 이렇게 얘기는 못하겠고요. 그냥 소소하게 조금씩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혹시 교수님께서 바둑의 본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다면 AI 발전이 바둑의 본질을 어떻게 바꿨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둑을 아예 모르실 수도 있고 바둑을 안다고 해도 아마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를 수가 있어요. 저는 바둑을 뭐 일종의 보드게임이나 또 마인드 스포츠나 이렇게 배우지를 않았어요. 저는 바둑을 예술로 배웠고 프로 생활을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술이라는 건 정답이 없는 거예요. 바둑은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 무한하기 때문에 예술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술로 계속 해왔고 저는 둘이 만들어가는 하나의 작품이다. 둘이 만들어가는 하나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둑을 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좀 이해하기가 힘드시겠죠. 바둑이 무슨 예술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 관점에서는 인간의 관점에서는 무한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였습니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가능했던 얘기인데 문제는 인공지능이 나온다부터죠. 인공지능이 바둑의 신이라고 딱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완벽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봤을 때는 신이나 인공지능이랑 똑같아요. 어차피 우리보다 훨씬 고수니까. 근데 우리가 인공지능을 보고 바둑을 배운단 말이에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예술인가요? 이미 정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지금 바둑의 본질이 좀 바뀌어버린 거예요. 저는 예술로 배웠는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 얘기가 좀 어렵겠죠. 바둑의 본질이 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프로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겁니다. 프로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즐기는 아마추어 분들 입장에서는 인공지능이 나와서 오히려 더 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바둑을 볼 때 뭔가 딱 그렇게 정답을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인공지능을 보고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보기가 편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누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박빙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인공지능을 딱 보면요. 누가 뭐 70%다. 누가 80%다. 누가 맷집 좋다가 다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바둑을 배울 때도 기본적인 뭐 그런 것들이 변한 게 전혀 없어요. 이것은 제가 프로 기사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프로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뭐 배웠을 때는 전혀 변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둑의 기본적으로 추구했던 거는 존중, 배려, 그리고 책임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자신이 등수 또 자신이 패했다는 그런 것들을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가치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바둑에 관한 또 질문인데요. 젊은 바둑 기사들이 AI 시대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교수님의 조언이 궁금합니다.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바둑의 1인자는 한국에 있습니다. 며칠 전에 대구에서 한국을 우승을 했던 기사를 봤는데 그 1인자죠? 전 세계 1인자죠. 근데 저는 바둑을 보면서 어찌됐든 처음부터 AI로 배우질 않았어요. 인간의 바둑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게 낫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처음부터 AI로 바꾸는 그런 바둑들이 나올 겁니다. 지금은 어찌됐든 1인자조차도 인간의 바둑이 남아있기 때문에 뭔가 새롭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는 정말 AI로 배우고 AI 생각 그대로 AI의 그런 감각들을 갖춘 그런 기사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참 생각하기 어려운 정말 AI적인 사고를 가진 그런 바둑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일반 아마추어 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그건 좀 이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정말 바둑의 프로라면 아마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는 저는 좀 기대도 하고 있어요. 바둑에 그런 세대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런 기사가 나올 수 있겠구나 기대하고 있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제 산업이 어느 정도 바뀐 것들도 있죠. AI 시대가 오면서 바뀐 것들도 있는데 바둑만큼 천지개벽한 게 있을까요? 딱 생각나는 건 없거든요. 바둑은 정말 너무나도 본질 자체가 변해버렸는데 다른 산업 분야에서 과연 이렇게 된 게 있는가라는 좀 의문이 들고요. 자, AI 시대에 AI의 그 감각을 갖춘 무언가 세대가 나온다, 무슨 기사가 나온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산업이 이제 AI가 침투하면서 바둑처럼 천지개벽할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겠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그 AI 시대에 맞춰가지고 AI적인 사고를 갖춘 그런 뭔가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기 때문에요. 바둑 쪽에서 그걸 좀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사전 질문으로 수업한 마지막 질문인데요. 알파고의 대국을 전 세계가 주목했을 때 긴장을 많이 느끼셨는지, 만약 긴장을 느끼셨다면 이세돌 교수님께서 긴장감을 어떻게 해소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 당시만 해도 20년 넘게 프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무디입니다. 이게 좋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때도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바둑을 둘 때 긴장을 안 해요. 그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주목도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긴장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한 판의 바둑일 뿐이기 때문이죠. 제가 대국을 몇천 판을 했을 텐데, 프로 생활을 몇천 판을 했는데 그 중에 한 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긴장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긴장을 많이 느낄 때 마인드 컨트롤 어떻게 하셨나요? 하는데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 할 필요도 별로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제가 경험이 많았어요. 그럼 그 긴장감 때문에 뭔가 바둑을 느낀 게 아니라 그 생선 때문에 좀 문제가 생겼던 거지, 긴장감 때문에 생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돌이켜보면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는 좋은 걸 수도 있죠. 그만큼 뭔가 전문가적으로 그렇게 올라가 있다, 경험이 많이 쌓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글쎄요, 긴장감이 그렇게 안 느껴진다는 게 과연 좋은 것인가? 뭔가 긴장감이 정말 심장이 두근두근두근하고 뭔가 이래야 뭔가 정말 창의적이고 뭔가 새로운 바둑을 넣을 수가 있는데, 새로운 것들을 뭔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저는 완전히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뭔가 이제 우리가 창의적인 무언가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결국은 좀 굳어져 버리는 곧 그 안에서 굳어져 버린 더 이상 발전을 못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무뎌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전혀 그런 거를 못 느끼시겠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은 그러실 거예요. 뭔가를 자기가 어떤 분야를 정해놓고 그쪽으로 갔다고 친다면 어느 순간에는 하던 거 그냥 하면 되지. 그렇게 될 때가 올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수업한 질문은 여기서 끝이 났는데 시간이 조금 남아서 혹시 현장에서 신입생들이 예, 너무 좋죠. 예. 혹시 교수님께 직접 질문 드리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손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처음에 손 드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처음 손 드는 그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또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예. 자, 뭐 사소한 거라도 좀 질문을 한번 해주시면. 네, 한분 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권민기 학생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며칠 전에 옛날 중국 문헌을 보다가 중국 삼국시대 문헌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글에서는 바둑에 대한 글이었는데 만약에 바둑을 두지 않고 젊은이들이 학업에 매진하였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글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바둑의 이점과 단점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시면 혹시 중국 문헌 삼국시대 때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좀 조심스러운데요. 그게 만약에 100% 사실이다 그러면 바둑계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일 겁니다. 그 문헌이 진짜로 맞다면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자료일 것 같은데 또 그걸 또 이게 제가 여기서 부정하기도 좀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일단 그것이 맞다라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이제 쉽게 말해서 지금으로 따지면은 게임에 너무 이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런 거랑 지금 비슷한 원리 같아요. 바둑도요, 사실 너무 많은 시간을 바둑에 투자하는 것은 정말 좋지가 않습니다. 바둑의 프로 기사라면 당연히 뭐 그 시간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겠죠. 많은 시간, 대부분의 시간을 바둑에 투자해야 되겠지만 바둑이라는 건 게임으로서 즐길 수도 있고 또 뭐 좀 분해 개발이든 학업적인 뭔가 학습적인 걸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거를 뭐 하루에 뭐 5-6시간씩 바둑을 둔다고 그러면 그게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뭐든지 적당해야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그게 삼국시대라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로 따지면은 뭐 5-6시간 만약에 바둑에 조금 몰두를 했다고 치더라도 그게 그렇게 나쁠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바둑이라는 게 일반적인 그런 온라인 게임이나 이런 것과는 좀 달라가지고 좀 어려워. 어찌됐든 지금 시대로 따진다면 바둑도 너무 과하면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해 주신 학생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혹시 다른 다른 학생도 질문하고 싶은 질문 있으실까요? 예.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혹시 바둑을 두실 때, 혹시 루틴이라든지 습관 같은 게 있을까요? 집중이나 컨디션 관리처럼. 이것도 참 어려운 건데요. 그거 없애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뭐 징크스라든지 제가 뭔가 그런 것들은 어렸을 때 프로 입문을 했을 때는 좀 존재했어요. 뭐 가령 어떤 선이 있다 그러면 이거 안 밟으려고 그러고, 뭐 못의 색깔도 뭐 좀 어느 정도 제가 그런, 나는 이상하게 하얗게 뭐죠? 하늘색? 예, 하늘색 와이셔츠를 입었을 때는 별로 안 좋더라.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씩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징크스 자체를, 그런 루틴 자체를 없애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왜냐면 그런 것이 생기면 계속 그걸로 가야 되잖아요. 그것이 좀 좋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것들이. 근데 돌이켜보면은 어느 정도의 그런 것들이 있어도 나쁘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냥 루틴이 생기면 루틴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루틴이 생기면 루틴이 생긴 대로 어느 정도는 그냥 따라가고, 또 어느 순간에는 뭐 여기 선 밟는 거 뭐 자연스럽게 극복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좀 강제적으로 그랬어요. 이거는 생기면 좋지 않을 것 같아. 근데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없애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그렇게 제가 그런 것을 그렇게 노력을 할 필요가 있었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루틴이 생겼을 때 너무, 루틴 생기면 너무 안 좋아. 이거 어떻게든 해야겠어. 너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다양한 뭔가 징크스 같은 게 생기면 안 되겠죠. 뭐 10가지, 20가지 막 이런 징크스가 생겨보면 곤란하지만, 뭐 한두 가지 생긴다고 했을 때 그걸 너무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뀌거든요. 징크스가 뭐 쭉 갈 수도 있지만은 어느 순간은 또 바뀌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뭐 다른 쪽은 모르기 때문에요. 그런 프로기사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요.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다. 너무 치명적이지만 않으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런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자, 뭐 정해주시죠. 예. 저기요? 예. 안녕하세요. 신재원 학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께서 방금 강연에서 인간과 주는 바둑은 하나의 예술 작품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AI가 주는 바둑을 한 키워드로 정리했을 때 무슨 느낌인지 궁금합니다. 뭐 승리를 위한 탐욕이라든가 아니면 그 차가운 침략가라든가 그런 키워드가 궁금해요. 바둑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효율을 극대화하는 거죠. 한수의 효율을 가장 극대화해서 영토를 많이 짓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모양이나 뭐 그런 것들을 완전 파괴하고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대로만 갑니다. 근데 사람은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바둑 두시는 분들한테. 그럼 프로 기사들은 도대체 몇 수 앞을 내다보는 거냐. 근데 제가 그러죠. 정말 쉬운 장면에서는 몇십 수, 뭐 정말 심지어는 100수 가까이도 읽을 수 있다. 100수 앞도 내다볼 수 있다. 근데 어려운 부분에서는 한 수 앞도 내다보기가 힘들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얘기할 때는 세수예요, 세수. 평균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세수 앞을 내다보면 뭐 그럭저럭 두는 겁니다. 우리 한계는 그 정도라는 거죠. 인공지능은 그게 아니죠. 뭐 끝도 없이 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땐 정말 끝도 없이 보는 것 같아요. 그 연산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모양이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죠. 이미 데이터가 쌓였고 그 연산력이 되기 때문에 정말 쭉 볼 수가 있죠. 뭐 20수, 30수, 50수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효율을 극대화하는 바둑이에요. 이걸 뭐 차가운 뭐 이런 걸 볼 필요도 없이요. 정말 효율성만 보고 바둑을 둡니다. 그러니까 인간과는 많이 다르죠. 우리는 뭔가 모양이, 바둑을 배우다 보면 모양의 중요성이 있어요. 이 모양은 정말 모양이 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두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그렇지가 않죠. 지금의 모양은 나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상대방 모양이 더 나빠질 거야. 어쨌든 뭐 모양이 뭐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결국 영토는 내가 조금 더 확보할 수 있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바둑이 완전 틀린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어쨌든 정말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바둑이다. 근데 우리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으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질문 하나 해주실 분 있을까요? 네. 저는 원창석이라고 하고요. 네. 반갑습니다. 바둑을 부실 때 몇 수까지 내다볼 수 있는지, 또 몇 수까지 기억할 수 있는지. 그럼 세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쉬운 장면에서 정말 프로 기사들이 정말 끝까지 봐요. 정말 끝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쉬운 장면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는 좀 어렵죠. 그런 바둑은 쉽게 안 나오죠. 그래서 대부분 그냥 세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만약에 저는 세수를 보는데 지금의 뭐 좀 1인자는 뭐 기수를 볼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우리는 그 정도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바둑에 있어서 바둑은 암기력과는 정말 별개예요. 제가 둔 그 바둑에 있어서 뭐 몇 개월 후에도 기억을 하고 심지어는 몇 년 후에도 기억을 하죠. 그리고 제가 은퇴를 했지만 뭐 한 10년 전, 10몇 년 전 바둑도 기억하는 바둑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암기랑 완전 달라요. 제가 뒀던 그런 생각들이 좀 내일에 남는 겁니다. 아, 저는 그때 어떤 감정이었고 내가 어떤 수익기를 했었지가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암기가 아니에요. 단순 암기로 하면은 바둑 그렇게 쉽게 못 외웁니다. 만약에 이게 200 몇십 수가 진행되는데 1부터 250을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순서대로. 쉽지가 않죠, 그건 당연히. 그러니까 다른 기사들이 둔 대국을 그냥 눈으로 외우거나 그냥 빨리 그냥 바둑판에 이렇게 한번 나와보고 잘 못 외웁니다. 왜? 이 스톱들을 잘 모르니까요. 이걸 왜 이렇게 뒀는지, 그때 이 사람은 또 어떤 생각을 뒀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외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외워진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기억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외우는 것과는 완전히 틀립니다. 이게 암기가 아니에요. 연극하시는 분들 보면 1인도 있고 뭐 2, 3인 나와서 하는데 그걸 저는 어떻게 외우나 저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바둑도 굉장히 원리가 비슷하더라고요. 절대 못 외운다. 그건 단순 암기가 아니다.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런 감정들, 자기 그 역할을 완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그냥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거지, 외우는 것, 완전 암기라는 이거 좀 별개예요. 그래서 저는 뭐 다른 분들한테도 제가 바둑을 두지만 이런 질문도 받지만은 도대체 그거 어떻게 하세요? 라고 이렇게 반대로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있는데 저랑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이것은 단순 암기가 아니다. 예. 네, 됐을까요? 어떻게 마지막 하나만 더 한번 질문 받아볼까요? 예. 마지막 질문, 파란색 보이는 질문.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잘 뵙겠습니다. 제 질문은 하는 것이 아닌지, 교수님이 어쨌든 커리어를 굉장히 오래 쌓으셨고 성과 다양하게 요청하는데 비단 바둑이 아니더라도 어떤 큰 목표나 아니면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서 무언가를 수행하거나 아니면 노력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원동력 혹은 가져야 할 마음가짐 같은 것에 대한 생각을 있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일단 목표라기보다는, 저는 어쨌든 좀, 기본적으로 사회에 좀 보탬이 되고 싶어요. 사회에 보탬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참 된 얘기인데, 궁극적으로는 바둑 외적으로 전체적인 이세돌이라는 그런 사람이 어떤 최종적인 평가를 받고 싶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여러 봤을 때 완벽한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 사람만의 멋이 있었다, 그 사람만의 무언가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영감을 주는 사람 이런 거 비슷한 얘기였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것도 비슷한 얘기일 수 있겠는데 저는 사회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사실 많이 부족했어요. 정말 제가 원하는 뭔가를 많은 추구를 해왔고 근데 그것이 사회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사회에 뭔가 기여할 수 있고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신입생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참, 이제 아마 좀 기분이 굉장히 색다를 것 같아요. 저는 좀 어린 나이에 프로에 입문을 해가지고요. 제가 첫 대국을 뒀을 때 그런 기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기분은 정말 이제 30년 가까이 됐는데, 30년 정도 됐는데, 그건 정말 생생하거든요. 첫 그런 대국을 할 때, 그게 너무 생생한데, 그걸 안 잊어버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때 그 감정을, 아까 익숙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감정들을 계속 기억하고, 제가 프로 생활할 때, 또 지금 은퇴를 하고 나서도 그 감정을 계속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런 감정들을, 이런 기분들을 좀 기억하고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좀 내가 이랬었지. 내가 신입생 때, 오리엔테이션 때, 어떨 때 내가 이랬었지. 요것들을 좀 소중히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